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1과 열, 그리고 1과 열의 그 등가성으로부터 연력학 1법칙을 유도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1은 W는 인테그럴 PDV, 팽창일 또는 압축일, 팽창할 때는 팽창일이고 이 dV가 마이너스면 압축일이 되겠죠. V1에서 V2까지. 이 일에 대해서 고찰을 했었고, 일에 몇 가지 이제 실제 계산하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등압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가역 단열 과정, 그다음에 실제 과정인 폴리트로픽 과정, 이런 과정일 때 W를 구하는 거, 상태 1에서 상태 2로 구하는 걸 연습을 했었어요. 물론 정적 과정인 경우에는 일이 0이죠. 이때는 W가 0이니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나머지 네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었어요. 등압일 때는 P가 일정하니까 그냥 P 앞으로 끄집어내고 V2 빼기 V1. 그래서 최적 변화만 알고 그 등압이 얼마인지만 알려주면 일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예제 첫 번째 예제 있어요. 2.1 꼭 풀어보시고, 제가 잠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등원 과정일 때는 여기 인티그레이션, 여기 등원일 때는 PV가 일정이죠. PV가 일정. 왜냐하면 T분의 P1V1이 일정인데 T가 일정이니까.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에서 이게 이상기체인 경우에 이게 없어지니까, 같으니까 등원일 때는 그냥 PV는 일정. 그래서 여기에다가 V분의 1, C 이렇게 넣어주면 적분이 되고, 그러면 이게 C는 그냥 P1V1이죠. 또는 P2V2고 이게 C고, 그 다음에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 로그라고 그랬어요. 로그, 자연 로그 V1, V2. 그래서 이 경우에도 초기 압력 알려주고 초기 최적 알려주고 팽창이 얼마나 됐는지 알려주면 그 일을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열 과정, 가역 단열 과정인데, 정확하게 하면 가역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단열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때는 이제 정적, 등압, 등온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T1분의 P1V1는 T2분의 P2V2는 컨스턴트 MR로 일정하죠. 일정. 그래서 정적이면 V1, V2가 없어지고 서로 소거되고, 등압이면 P1, P2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등온이면 T1, T2가 소거되고, 등압이면 P1, P2가 소거돼서 나머지 이 세 가지의 그 물성의 관계가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활용했었는데, 단열 과정과 폴리트로픽 과정에서는 이제 써먹을 게 없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셋 다 바뀌어도 이 바뀐 상태로 이 조합은 일정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활용해야 되지만, 이거 외에 단열 특성을 나타내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면 단열의 경우에는 P1V1의 K승은 P2V2의 K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K는 BRB라고 해서 이거 일종의 물성이에요. 물성. 알려줘요. 예를 들어 공기의 K 값은 얼마다? 1.4다. 이렇게 알려줘. 그래서 알려주는 값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쓰면 PV의 K승은 일정하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요약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이 식이 나오죠. 대입해서 해보면 K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K분의 P2V2 빼기 P1V1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K를 알려주고, 공기다 그럼 K가 1.4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처음 압력, 처음 최적, 초기 조건 주겠지.
다음에 나중 최적이 얼마다. 이건 주어져요. 그럼 P2를 계산해야 돼. 그럼 P2는 얼마인지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W가 나와요. P2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식 가지고 초기값 P1, V1 알려주고 나중 최적 알려주면 이 식에 대입해 P2 구할 수 있죠. 그래서 P2 구하고 대입해서 1을 구한다. 이게 예제에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일 때는 이 K만 N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폴리트로픽, 즉 실제 과정은 단열도 아니고 등합도 아니고 등온도 아니고 좀 어정쩡할 텐데 그것은 그냥 단열일 때 PV의 K는 일정을 N만 수정해서 PV의 N승은 일정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물론 이 N값은 실험으로 미리 구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 제가 해보니까 N이 예를 들어 1.2가 나왔다. 그럼 이건 주어지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W는 단열처럼 그대로 되겠죠. 단열에서 우리가 구했던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최종 결과가 1-n분의 P2V2 빼기 P1V1. 이 경우에도 초기값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값 중에 하나 알려줘요. 주로 이제 뭐 최적을 알려줘도 되고 알려주면 이 관계식으로부터 P1V1의 n승은 P2V2의 n승이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P2를 계산해요. P2 계산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다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를 몇 주울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풀으라고 했는데 풀 수 있겠지. 실제 그 교과서를 보고 그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 교과서가 좀 오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는 게 낫겠어요. 49페이지 지금 이 문제예요. 팽창일의 계산 예제 2.1 저 W를 계산해 보자. 팽창일을 계산해 보자. 원투를 계산하자. 그래서 이제는 푸는 건 푸는 건데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문제를 이해 못하면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학적인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이해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의 어떤 지배 방정식에 적용해야 되는지 또 판단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식을 푸는 것이 세 번째고. 그 풀어서 솔루션이 나오면 그 솔루션을 다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네 번째.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센스도 있어야 되고 수학적으로 푸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나온 답을 다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물리학과하고 수학과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 기계공학은. 물리학과 수학을 같이 두루 사용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팽창일의 계산 보면은 자 피스톤 실린더 내부 기체가 다음과 같은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를 만족한다. 즉 PV의 n승은 일정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돼요? 아 이건 폴리트로픽 과정이구나. 폴리트로픽 과정이구나. 가장 실제적인 과정이구나. 그걸 이해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n이 얼마일까? 이게 이제 n이 주어지겠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초기 압력을 알려줬어요. 즉 P1V1의 n승은 P2V2의 n승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초기 값은 알려지죠. 그래서 초기 압력 P1은 3바. 3바면 얼마야? 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죠. 그 다음에 초기 최적 V1이 주어져 있겠죠. 초기 조건은 주어져 있어. 초기 최적 V1은 0.1 미터 3승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최적 P2, V2가 필요할 텐데 그 중에 최종 최적만 알려줬어. 이것을 0.3 미터 3승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P2는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구한 다음에 이제 W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n이 1.5일 때, n이 1일 때, n이 0일 때 W를 구해봐라. 그래서 W를 구하는데 처음에 1번 n이 1.5일 때, 1.5일 때. 아, 그럼 이게 이제 폴리트로픽인 거지. 폴리트로픽 지수가 1.5다. 그러면 아까 유도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숙달돼서 이 식을 암기해 버리는 게 좋겠죠? 이 식, 요거 단열일 때는 이거, 폴리트로픽일 때는 1-n분의 P2V2 빼기 P1V1. 그렇게 어려운 식 아니니까 1-n이 나눠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W는 n이 1.5일 때 팽창률은 1-n분의 P2V2 빼기 P1V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n은 1.5, P2는 안 주어져 있으니까 구해야 될 거고, V2는 0.3 빼기 P1은 SI 단위 파스칼 써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곱하기 V1은 0.1 이렇게. 그래서 P2를 알아야 계산이 되는구나. 그쵸? 그럼 P2는 어떻게 알면 돼요? 이 식. 폴리트로픽 관계를 나타내는 PV의 n승은 일정하니까 P1분의 V1의 n승은 P2분의 V2 n승이죠. 그쵸? 이 식에다 대입해. 그래서 P2는 P1의 P1 곱하기 V2분의 V1의 n승.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겠죠?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P1은 3바. 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곱하기 V2는 얼마야? V2는 0.3. 그 다음에 V1은 0.1. 그 1.5승.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P2가 나오겠죠? 교과서에 P2가 나와요. 교과서에 0.577바. 0.577바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10의 5승 파스칼이 1바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0.577 곱하기 10의 5승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W가 나와요. 그 W가 얼마 나오냐면 25.38kJ. 계산해보면 W는 25.38 380 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25.38kJ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림에 오타가 있으니까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 예제 2.1에 그림에 오타가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림 2의 example 2.1에 그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실제 상황을 지금 이해하도록 피스톤 실린더를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기체가 있지. 기체 PV의 n승은 일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교과서에 보면 PV의 n승은 액체 이렇게 돼 있네.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고 PV의 n승은 일정. 그 다음에 초기값 P1 여기 요 초기값 요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내부의 초기 압력 P1은 3바 제대로 돼 있고 초기 최적 V1은 0.1 미터 제곱 제대로 미터 3승 제대로 돼 있고 나중 최적 V2는 0.3인데 0.2로 잘못돼 있어요. 0.3 미터 3승 이렇게 고치세요. 고치세요. 오타가 좀 많아요. 이게 세컨드 에디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이걸로 P2를 구하고 요 관계를 이용해서 P1V1의 n승은 P2V2의 n승 다 집어넣어요. P1, P2 다 SI 단위로 맞춰서 집어넣고 n 집어넣고
그러면 P2가 나오겠지? P2가 나와서 여기 우리 해보니까 0.577 바 또는 0.577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W를 구하니까 W가 25.38 kJ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런 거죠. PV 선도상에서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요렇게 할 때 요걸 그린 거야. 요 식이 PV의 N승은 일정 그래프고 요 그래프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N은 1일 때를 구해봐라. N이 1일 때. 그럼 N이 1일 때는 뭐예요? N이 1일 때는 무슨 뜻이야? 무슨 과정이야? 두 번째 N이 1일 때는 즉 PV의 N승은 일정인데 PV의 1승은 일정이니까 PV는 일정이 뭐야? 등원 과정이죠? 등원 과정. 등원 과정이니까 아까 등원 과정일 때 W는 1, 2는 뭐라고 그랬어요? C의 로그 V1분의 V2라고 그랬지. 그 C는 P1, P2고 P1, V1이고 그 다음에 로그의 V1분의 V2 이렇게 등원 과정일 때. 그래서 P1, V1 다 주어져 있죠. P1은 얼마죠? P1은 3바 3 곱하기 10의 5승 V1은 0.3 맞죠? 0.3 미터 3승 0.1 미터 3승 0.1 미터 3승 그 다음에 로그의 V1 0.1분의 0.3 이렇게 또는 1분의 3 그래서 계산해주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W가 32.96kJ이 나와요. 32.96 이게 이 단위로 쭉 넣으면 당연히 주울로 나올 거야. 그래서 32960 이렇게 답이 떨어질 거예요. 주울. 그래서 32.96kJ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0일 때는 뭐야? n이 0일 때면은 n이 0일 때면 p의 영승은 1이니까 p는 일정 등합 과정이지. 세 번째 n이 0일 때는 PV의 영승은 일정인데 PV의 영승 요건 1이잖아요. 어떤 값을 영승하면 1입니다. 그래서 P는 일정이니까 등합 과정. 등합 과정이니까 뭐야? W는 P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V2 빼기 V1. 등합이니까 P는 P1 또는 P2. P1 주어져 있죠. P1은 얼마로? 3바 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다음에 V2는 0.3, V1은 0.1 이렇게 해서 이게 주울 단위로 나오죠. 그래서 W 구해보면 얼마 나와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60이 나와요. 6만 주울, 즉 60kJ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세 가지를 비교해 봐. 그러면은 아까 폴리트로픽일 때는 이 면적이 나왔어. 그리고 그 값이 25.38kJ이 나왔고, 두 번째 등원일 때는 32.98이 나왔어요. 등원일 때는 32.98이니까 등원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등원 두 번째 요것은 PV의 1승은 컨스턴트. 이건 PV의 1.5승은 컨스턴트니까 더 기울기가 급해요. 이건 PV의 1승은 컨스턴트고, 그래서 요 아래 면적이 32.96. 좀 더 크죠? 등원으로 운전했을 때가 실제보다 좀 더 크다. 좀 더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등합이면은 초기압이 P1이 그냥 P2인 거지.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겠지. 이 면적이 60. 그래서 여기 폴리트로픽은 25.3. 그 다음에 등원 과정은 32.96. 그 다음에 등합 과정은 60kJ. 아시겠죠? 할 수만 있으면 등합으로 운전하는 게 좋겠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겠죠. 등합으로 확 밀려고 하는데 일을 하니까 파워가 압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됐고 계산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 초기 조건 PV 알려주고 나중 조건에서 하나만 알려준다는 거 정보를 나머지 하나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W식에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것만 좀 유념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도 열은 Q 단위는 SI 단위 줄 그런데 원래는 킬로칼로리였다. 또는 그 영국 단위로 하면은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었다. 그런데 줄이 이 열과 일의 관계. 원래 이제 일의 W는 정의상 뉴턴 미터잖아요. 뉴턴 미터. 그래서 이게 줄로 된 거지. 일의 단위가 이제 줄인데 열의 단위 킬로칼로리를 일의 단위로 이제 통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줄의 실험 얘기를 했어요. 줄의 실험 얘기를 해서 줄이 그 물에 일 에너지를 가하니까 예를 들어 회전해 주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 즉 열이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1kcal는 4.2 줄, 4.186 kJ 뭐 이런 관계 나왔다는 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률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Q 닷 시간의 변화 델 Q 나누기 델 T쯤 해당하죠. 이 Q는 미분 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요.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썼지만 이제 Q라는 요 물리량은 불완전 미분이기 때문에 이 D라는 거를 이제 쓸 수가 없고 그냥 델로 이렇게 써요. 델 또는 이렇게 델 Q 델 T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열 전달률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열 전달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체나 정지 유체에서는 전도라는 방식 그 다음에 움직이는 유체가 고체 표면 위에 쓸고 지나갈 때는 대류라는 전달 방식 세 번째 매개 물질이 없어도 온도 차가 있으면 다이렉트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 복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 전도일 때 식을 소개를 했어요. Q 닷은 마이너스 KA DT DX 이렇게 대류일 때는 Q 닷은 열 전달기에서 HA 델타 T 우리 책에는 이제 고체 표면을 TB로 썼어요. Body Temperature 그리고 Fluid Temperature 이렇게 그 다음에 복사할 때는 제가 이 식을 알려줬는데 엡실론 시그마 A의 T1의 4승 빼기 T2의 4승 근데 우리 책에는 그냥 Q 닷은 더 간단한 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헷갈릴까봐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엡실론 시그마 A의 그냥 TB의 4승 이렇게 어떤 바디의 온도의 4승 이렇게 책에는 나와요. 그리고 요거 헷갈릴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복사는 이게 오리지널 스테판 볼츠만 식인데 스테판 볼츠만 n이 두 개예요. 볼츠만 스테판 볼츠만 n이 두 개 맞겠지? 사람 이름이 볼츠만 n이 두 개 스테판 볼츠만 식인데 법칙 스테판 볼츠만 법칙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바디가 있는데 이 고체 표면이 있는데 이 바디의 표면 온도가 TB라고 해봐요. TB 그러면 이 표면에서 이 복사의 메커니즘은 뭐라고 했어요? 광자, 포톤이 직접 표면에서 날아오는 거다. 또는 날아오는 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 전자기 파다. 전자기 파.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입자로도 볼 수 있으니까 포톤 또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다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온도가 절대 온도 0도만 아니면 모든 우주 공간으로 그 표면에서 쏴주는 거죠. 방사하는 거야. 에너지를 쏴줘요. 이렇게. 그 절대량이 이 식이야. 절대량. 아시겠죠? 그 T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값이 전 우주로 레디에이션 된다. 이미션 된다. 방사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커지겠고, 여기 적절한 상수가 있어요. 이 상수, 이게 T의 사승, 무지무지하게 큰 값이고, 이 시그마는 작은 값이야. 이 시그마가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온도가 낮으면 이 값은 무시할 만해, 복사는. 근데 이제 뭐 몇백 도 이런 수준으로 커지면 이게 4승이니까 이게 비록 작지만 이 T의 4승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커지죠. 고온으로 가면 갈수록 복사가 훨씬 커져요. 전도나 대류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일반 상온 상업에서는 복사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난방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또 몇백 도, 뭐 철판의 그 표면 온도 이런 수준 몇백 K 이런 수준이 되면 이제 얘가 제일 큰 양이 됩니다. 실제는 세 가지를 다 계산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세한 것은 3학년 열전달 시간에 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 엡실론은 방사율이라고 하는데, 방사율 또는 방사도 emissivity, 이것은 이 고체 표면에 따라서 자기가 방사율이 1인 경우도 있고 뭐 0.9인 경우도 있고, 일종의 효율 같은 거예요. 자기가 낼 수 있는 에너지를 100%다 내느냐 아니면 90밖에 못 내느냐,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방사율 엡실론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야. 보통 웬만한 표면은 다 1에 가까운 값입니다. 0.9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아주 특별히 작은 값들이 있어요. 그 레디에이션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 주로 이 알루미늄 포일 같이 반짝반짝한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복사를 차폐할 때 이제 이 에미시비티 작은 걸 쓰죠. 근데 대부분의 가공하지 않은 물체는 거의 1에 가깝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 식을 썼느냐? 우리 열 전달이니까 이건 네트로 절대량은 이렇게 나오지만, 요 두 번째 식은 열 전달은 이제 온도 차이가 있을 경우니까 이렇게 이 온도가 T1이고 이걸 둘러싼 어떤 방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 방의 내면의 온도가 T2라고 했어. 그래서 이 면적 A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이 T2 면에서 다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T1이 더 고온이고 T2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열이 네트로 가겠죠. 물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겠지만 T1에서 T2에서 T1으로도 가겠지만 T1이 더 온도가 높으니까 순전하게 네트 값은 이렇게 될 텐데, 그때 값을 계산할 때는 이 식을 쓰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3학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과 열의 부분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고, 이것으로 1강을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2강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